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숨겨진 효능과 가치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5가지 특별한 약초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면하자, 면조화, 모과, 목금피, 그리고 목단피인데요. 이 식물들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약초가 지닌 독특한 특징과 한약명, 그리고 정원수로서의 가치까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의 선물, 그 지혜로운 약초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빠져들어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약초는 바로 면하자입니다. 면하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목화의 씨앗을 말하는데요. 한약명으로는 면실자 또는 목면자라고도 불립니다. 이 특별한 씨앗은 목화 GOSS와 EPIUM-INDICUMLem, 초면 GOSS와 EPIUM-HERBACUML, 육지면 GOSS와 EPIUM-HIRSUTUML 등 다양한 종류의 목화에서 얻어지며 가을철에 성숙한 씨앗을 채취하여 솜을 깨끗이 제거한 후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됩니다. 면하자는 그 성질이 맵고 더우며 약하게 독성을 지니고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하자가 지닌 주요 효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호 효능입니다. 이는 허약한 몸을 튼튼하게 보강해주는 작용을 의미하는데 만성적인 피로나 기력 저하를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의 전반적인 균형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둘째, 온위 효능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평소 위가 차가워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자주 겪는 분들에게 면하자는 위장 기능을 개선하고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혈 효능은 출혈을 먹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변혈, 여성의 생리과다 또는 불규칙한 출혈인 북루 등에 활용되어 출혈로 인한 신체 부담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최유 효능은 산모의 젖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출산 후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에게 자연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약재로 사용됩니다. 면하자가 특히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적응증은 다양합니다. 허리와 무릎에 힘이 없어 무력감을 느끼는 요술무력, 소변을 참지 못하는 유뇨와 같은 증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가 차가워서 생기는 통증인 위안에도 효과적이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변혈, 여성의 생리, 과다 및 부정출혈인 북루, 그리고 흰색 냉대아인 백대아에도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질이나 항문이 빠져나오는 탈환과 같은 항문 질환에도 적용되며 유즙이 부족한 유즙결핍, 남성의 고환이 한쪽으로 처지는 고환편추, 그리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손발, 피부가 갈라지는 수족피열 증상 완화에도 사용됩니다. 면하자의 일반적인 용법은 하루 6지에서 12지를 달여 복용하는 것이며 외부 질환에는 달인 물로 환부를 씻거나 김을 쬐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면하자는 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악창, 옴, 버짐과 같은 피부 질환에는 씨앗에서 추출한 면자유를 바르기도 하지만 식용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몸이 허약하거나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좋으며 최근에는 주름 개선 및 피지 억제 효과가 알려지면서 화장품 원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면하자 자체는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므로 정원수로서의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약초는 바로 면조화입니다. 면조화는 우리에게 무릇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 식물인데요. 야자고나 천산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학명은 실러 SCILLOIDES이며 여러 해살이 풀로서 그 생김새가 독특합니다. 비늘줄기는 난상 구형으로 흑갈색의 껍질로 단단하게 덮여 있습니다. 잎은 봄과 가을에 2차례에 걸쳐 돋아나며 꽃은 연한 홍자색을 띠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총상화서 형태로 무리지어 피어납니다. 면조화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며 약재로는 꽃이 피는 시기에 채취하여 생으로 사용하거나 건조시켜 보관합니다.
면조아의 주요 효능은 매우 다채롭고 현대인의 건강 문제에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활혈, 즉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촉진하고 혈액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는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탁해진 피를 맑게 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각종 순환기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독 및 소종 효능이 있어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염증으로 인한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강심작용을 통해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하고 심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여 심장질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강근 효능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근골격계 건강을 증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외에도 강장, 강정, 건뇌, 건의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강장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면조아가 적용되는 적응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선염, 유홍, 장홍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타박상, 요통, 근골통 등 근육과 뼈의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에 생기는 종기나 염증인 옹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여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리불순, 산후, 어혈 및 복통 완화, 그리고 자궁 수축 촉진에도 활용됩니다. 면조아는 또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뇨 작용을 통해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부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조아의 용법은 내복과 외용으로 나뉩니다. 내복 시에는 하루 3.7지에서 11지를 물에 달여 복용하거나 고제 형태로 만들어 섭취하기도 합니다. 외용 시에는 짓지어 환부에 직접 바르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면조아는 아린 맛이 있으므로 이른 봄에 채취하여 나물로 무쳐 먹거나 효소 등으로 만들어 섭취하기도 합니다. 독특한 생김새에도 불구하고 정원수로 심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주로 약용으로 활용됩니다. 세 번째, 약초는 달콤하고 상큼한 향기로 우리에게 친숙한 모과입니다. 모과는 학명 PSEUDOCYDONIAESINENSIS로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화렵 과목입니다. 최대 30m까지 자랄 수 있는 큰 나무이며 원산지는 중국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잎은 뾰족한 토미바퀴 모양으로 독특하며 4월에서 5월 사이에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모과 꽃의 꽃말은 평범이지만 그 효능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크고 울퉁불퉁한 모양이 특징이며 수확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입니다. 강한 신맛과 떫은 맛 때문에 생으로 먹기보다는 방향제, 모과차, 모과주, 정과 등으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과나무는 아름다운 수영과 열매 때문에 관상수로도 많이 심어지며 열매는 약재로도 귀하게 사용됩니다. 모과의 효능은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관지 건강에 탁월합니다. 모과의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염, 기침을 완화하고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래를 삭히는 거담 작용도 있어 호흡기 질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소화 기능 개선에 기여합니다. 탄닌 성분은 설사를 먹게 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사과산과 유기산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위장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식중독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임산부의 입덧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셋째, 근골격계 강화에 좋습니다. 모과는 근골격을 튼튼하게 하고 연골 조직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근육 경련이나 팔다리 저림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당뇨 관리에 유용합니다. 모과에 함유된 과당은 혈당 상승을 막고 당분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다섯째,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고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몸속 산성 물질을 중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허리나 무릎에 힘이 없을 때, 팔다리가 저릴 때 등 다양한 증상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과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과의 씨에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신맛과 떫은 맛이 강하고 과육이 단단하여 치아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달여서 차로 마시거나 가공하여 부드럽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과나무는 번식이 비교적 쉽습니다. 모과 자체를 땅에 심으면 발아하거나 꺾꽂이를 통해서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봄이나 가을에 심는 것이 좋으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 그리고 좋은 향기 덕분에 관상수로, 생울타리로 또는 열매를 약재나 차로 활용하기 위해 정원이나 공원에 널리 심어지는 대표적인 정원수입니다. 네 번째 약초는 목금피입니다. 목금피는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 HIBISCUS, SYRIACUSL 의 줄기 껍질과 뿌리 껍질을 약재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천금피라고도 불립니다. 목금피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줄기 껍질이나 뿌리 껍질을 벗겨내어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말려 사용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한 시기 없이 채취하기도 합니다. 무궁화는 한국 특히 평안남도, 강원도, 이남 지역, 중국 강소성, 광서성 등에 분포하며 주로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건조된 목금피의 성상을 살펴보면 보통 길이 15cm에서 25cm, 폭 0.7cm에서 1cm, 두께 약 이 정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겉면은 거칠고 회갈색을 띠며 안쪽 면은 다막록색을 보입니다. 가볍고 쉽게 꺾이지 않으며 결이 거칠고 특별한 냄새나 맛은 희미합니다. 목금피의 약성은 달고 성질은 평하거나 약간 서늘하며 독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간경, 비경, 대장경에 작용합니다. 목금피의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열이습 효능입니다. 이는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식히고 습기를 제거하는 작용으로 습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살충지향 효능은 해로운 벌레를 죽이고 가려움증을 먹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피부 질환에 유용합니다. 셋째, 청열해독 효능은 몸속의 열독을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금피가 적용되는 적응증은 주로 습열과 관련된 질환들입니다. 황달, 이질, 폐에 고름이 차는 폐홍, 장에 고름이 차는 장홍과 같은 내과 질환에 사용됩니다. 또한 적백대야와 같은 여성 질환에도 활용되며 장에서 풍으로 인해 설사하며 피가 섞여 나오는 장풍하열에도 효과를 보입니다. 치창, 타랑, 음낭 습진과 같은 항문 및 생식기 질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개창이나 버짐과 같은 피부 질환에 사용되어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금피의 용법은 내복과 외용으로 구분됩니다. 내복 시에는 하루 3지에서 9지를 달여 복용합니다. 외용 시에는 달인 물로 환부에 김을 쬐거나 술에 담가 문지르거나 갈아서 식초에 개어 환부에 붙이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습열이 없는 사람은 복용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인 만큼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관상용, 생울타리용, 그리고 가로수 등 다양한 형태로 널리 심어지는 대표적인 정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약초는 화려함의 대명사, 목단피입니다. 목단피는 오란피에이오나이에이SUFFRUTICOSA 앤드루즈의 뿌리 껍질을 말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단피 또는 분단피라고도 불립니다. 모라는 중국이 원산지이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각지에서도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약재로 사용되는 목단피는 가을이나 초봄에 3년에서 5년 정도 자란 모란의 뿌리를 캐어 수염뿌리와 줄기, 싹을 깨끗이 제거한 후 뿌리 껍질만을 벗겨 햇볕에 말려 만듭니다. 목단피의 성질은 쓰고 매우며 약간 차갑습니다. 주로 심경, 간경, 신경에 작용하여 그 약효를 나타냅니다.
목단피의 주요 효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청열양열 효능입니다. 이는 몸속에 열을 식히고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으로 혈열로 인한 반점이나 빠른 월경전 발열과 같은 월경성기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음액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열인 음어발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둘째, 활혈산화 효능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속에 뭉쳐있는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뭉쳐 월경이 막히는 혈체경패, 뱃속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징적과 같은 증상에 활용됩니다. 목단피는 소염, 진통, 건이, 지열, 항균 작용 등 다양한 양리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리불순, 생리통, 타박상으로 인한 멍, 토열, 코피 등 어혈과 출혈 증상에 널리 사용됩니다. 몸에 생기는 반점이나 허열로 인해 뼈 속이 쑤시는 증상, 혈압 상승, 종기, 맹장염 초기 증상, 가슴 답답증 등에도 효과를 보입니다. 목단피에 함유된 주요 성분으로는 파에오노사이드 PAEONOSID, 파에오놀라이드 PAEONOLID 등이 있으며 성분들은 진통, 진정, 해열, 항경련, 항염증, 항혈전, 항알레르기, 위액 분비 억제, 항균 작용 등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리 작용들은 목단피가 전통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어 온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목단피의 일반적인 용법은 하루 4.5지에서 9지를 달여 복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어하거나 몸에 한기가 있는 경우, 임산부, 그리고 월경 과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목단피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토사자, 폐모, 대왕과 같은 다른 약재와는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료 중에서는 마늘과 호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라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 때문에 예로부터 화왕이라 불리며 동양화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정원이나 사찰, 궁궐 등에 심어 관상용으로 널리 사랑받는 대표적인 정원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면하자, 면조화, 모과, 목금피, 목단피 이렇게 5가지 약초의 깊이 있는 효능과 특징,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를 넘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귀중한 보물입니다. 각 약초가 지닌 독특한 성분과 양리 작용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식물들이 가진 놀라운 치유의 힘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가꾸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이 위대한 지혜를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건강과 웰빙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